앞니 잇몸 이식을 언제 뭐 하는지, 또 언제 필요한지, 그 다음에 하면 뭐가 좋은지 등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앞니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요, 뼈가 아주 좋거나 또 잇몸이 두꺼운 경우에는 잇몸 이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대부분 이렇게 치아 길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잇몸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과 의사들의 용어로 얘기하면 치은 퇴축이라고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치아가 길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전체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길어져도 티가 안 나는데, 앞니 임플란트 뭐 한 2개, 뭐 3개 했을 때는 앞니가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비대칭 쪽이라거나 해가지고 앞니가 안 예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걸 만회하고자 이제 어떤 치과 선생님들은 잇몸 파트를 핑크색으로 칠해가지고 잇몸을 조금 보철물에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게 꼭 굳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보철물에다가 핑크색으로 잇몸을 만드는 거는 사실 선호하지 않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젊은 환자분일수록 그런 경향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혹은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만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잇몸이 지금 보는 것처럼 오른쪽 치아가 좀 길어지고 잇몸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는 분들이 좀 생깁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여자 환자분들은 훨씬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은 식립 위치가 좀 너무 바깥쪽으로 갔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야 돼요. 또 다른 경우는 잇몸이 얇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잇몸이 얇아서 그런 경우들은 기둥을 연결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잇몸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혹은 치아가 너무 짧게 형성돼가지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사례에서 과정들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위치 자체가 나쁜 경우는 아니었었고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잇몸이 좀 얇았어요. 다른 이제 치과에서 했던 건데, 보철 과정 중에서 조금 잇몸이 얇았기 때문에 치아가 좀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치아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치아 길이를 너무 좀 짧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좀 말했지만 그 잇몸이 두꺼운 경우에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잇몸이 얇은 경우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잇몸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잇몸이 푹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봐도 이건 좀 티가 납니다. 또 옆에서 봐도 푹 들어간 게 느껴져가지고 좀 음영지는 느낌처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잇몸 이식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잇몸이 푹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은 잇몸 이식이 꼭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잇몸이 너무 얇아서 치은 퇴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잇몸 이식을 좀 해주면은 회복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기는 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아픈 수술에 속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거 하고 나서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전에도 뭐 보통 월드컵 이런 거를 했었지만, 잇몸 안쪽에서 근육을 절개하거나 또 뼈에 힘을 좀 많이 주거나, 아니면 상처 부위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잇몸 이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잇몸을 좀 늘리는 수술에 속하지만 근육의 절개가 안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체감상 불편하다고 이렇게 아프다고 말은 사실 거의 안 하고요. 입천장에서 이제 잇몸을 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장치를 제가 좀 끼게 만들어 드립니다. 장치를 끼고 있어야 되니까 불편하다고 하지, 통증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수술 과정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진행을 되냐면요, 입천장에서 손톱보다 조금 더 큰 이런 껍질들을 좀 떼놓습니다. 손톱 크기 정도만을 떼놓고 나서 잇몸 안에다가 이렇게 주머니를 좀 형성해 드려요. 그걸 형성해 놓고 나서 잇몸이 살을 이렇게 좀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어넣고 나서 다 꼬매드리고 나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꺼져 있는 것들이 좀 회복이 돼요. 이 사진들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조금 더 회복이 됩니다. 푹 들어가 있던 게 조금 볼록하게 나와요. 여기도 왼쪽 같은 경우는 잇몸이 치은 퇴축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볼륨과 함께 다시 잇몸을 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보이는 나사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써가지고 잇몸을 좀 자랄 수 있게 좀 만들어드리고요. 전체적인 치아 모양을 좀 형성을 해줍니다. 전체적인 치아 모양을 형성해주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대칭을 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처음보다는 훨씬 잇몸 모양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좀 대칭성이 좀 맞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봐도 어느 정도는 꺼져 있던 것들이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전후 비교해서 보면은 훨씬 볼륨감이 좀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준 자료 화면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끝나고 나서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잇몸 이식을 임플란트 다 끝나고 하는 경우들은 보통 제가 느꼈을 때는 안 해도 된다 라고 제가 느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임시치아가 들어가고 나서 이거는 조금 해주는 게 좋겠다 라고 느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임시치아가 들어간 후에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딱 봐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임시치아 전에 잇몸 이식이 좀 들어가는 게 오히려 치료 과정이 좀 짧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아예 식립하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을 훨씬 좀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잇몸 이식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해도 될 경우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됐는데 실제로 임시치아가 나오다 보니 조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여겨지면은 나중에 하고요. 너무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예 시작하면서부터 혹은 임시치아를 만들기 전 단계에서 잇몸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복 기간 정도는 한 2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잇몸을 만들어 가는 시기 정도는 그래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지나야 되고, 2달 이상은 지나는 게 더 깔끔하게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래 기다려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사실 3개월까지도 기다려주는 게 진짜 잇몸을 안정화시키는 거에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앞니를 되게 예쁘게 하려면은 사실은 조금 시간을 갖고 인내를 갖는 게 더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뭐 더 빨리빨리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간혹 빨리 하다가는 조금 잇몸 라인이 약간 아쉬워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입천장 같은 경우에서 이제 껍질을 떼잖아요. 그거는 한 2주 정도만 기다리셔도 거의 뭐 통증이랑 불편감, 장치를 끼는 2주 이후는 뭐 굳이 안 끼셔도 환자분들이 아파하거나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앞니에서의 잇몸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모든 거를 다 얘기하기에는 이제 얘기가 길기 때문에 어느 이제 한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앞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는 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